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어떤 효과를 봤을까? 그리고 연장 후 시장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진단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후 투자 전략 또한 세워본다. 네, 지난 3월부터 9월 중순까지 공매도 연장일, 공매도 금지가 되었는데요. 이 9월 만기를 앞두고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하냐 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이 유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공매도 이야기 저희가 지난번에 했는데 정말 채팅방이 뜨거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네. 공매도 금지, 공매도 아웃 굉장히 많은 네. 이야기 하셨거든요. 지금 금지된 상황 속에서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효과가 있었는지 수익이 네.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사실은 네. 지금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개개인들이 이렇게까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일들이 뭐 정말 일반 생활인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이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개미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투자자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금지라고 볼 수가 이제 있겠죠. 왜냐하면 길어진 운동장이라 가지고 공매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안전판을 하나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덕에 주식 시장이 안정을 빠른 이제 찾기가 가능했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폭락장이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매수세 유입이 이제 증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매 금지를 이제 연장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재개가 되면 주식을 다 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그동안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과 특히 이제 외국 자본과 이제 맞서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투자도 뭐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약간 장기적인 수익을 바라고 개개인들이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연장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한다라는 건데 경제적 효과는 어떤지 한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덜 우려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 해지를 못한다라는 단점도 있잖아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이 8월 14일까지 한 28조 원 정도 사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은 한 21조 원 정도 팔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파는 것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그대로 이제 샀기 때문에 사실 심지어는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총알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사실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에 막힌 어떤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 부채 등의 어떤 비율 문제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또 이 금융기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실제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대로 이 공매 제도는 버블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 판단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여론의 추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청와대라든지 이쪽은 어떻게든 관리를 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이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6개월 연장은 해보고 아마 부작용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막아보려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 비율이 거의 뭐 100%에 육박합니다. 개인들이 이 시장 안에서 소외돼서 정부의 불균형이라는 그 안에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하는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그 말은 즉슨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만한
기회 매력 요인이 떨어진 걸로도 그렇습니다. 들리는데요. 네. 사실 뭐 이렇게 개인 투자가와 기관 네. 투자가 혹은 외국계 이제 기업들과 비교를 해 보면은 사실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공매 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할 수 그렇죠. 있고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제 리스크 해칭,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의 위험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바로 공매 제도이거든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 이제 최소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매 제도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계 회사들은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크 해칭 이제 수단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이 좀 제대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K 방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계 자본에서 좀 지켜보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되게 되면 아마 지금 일부 이 자금이 다른 국가로 가고 있는데 이거 투자자에게 덜한 거라서 아예 가버리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올해 기준 한국의 공매도의 현황은 4.7%밖에 안 되는데요.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45%에 육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서 이제 공매 제도를 많이 하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개인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일 거예요. 이 공매도 시장 안에서 지금 불안전하잖아요. 네. 정보의 교류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똑같은 시장 안에서 싸워야 되는데 네. 공매도 시장을 외국계 기관이 거의 다 선점하고 있다 네. 하니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이번 공매도 연장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나요? 일단은 이제 급격하게 폭락하는 일이 없겠죠. 그 폭락세가,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지금 뭐 오늘은 이제 아까도 언급이 드렸지만은 네. 이제 200명대로 이제 130명이 전일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500명대로 가게 되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웠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이제 3차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공매제도의 그런 연기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폭락하는 장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개인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매우 큰 일부 우량주들만 굉장히 이제 공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좀 더 이 이익을 보려게 되면 좀 한계적인 요소들을 이 6개월 연장 기간 내에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투자가나 이제 외국계 회사들한테 유리하게 공매 제도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익 공매 제도에 관련돼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게 정부 쪽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무차익 공매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최대 1억 원의 건당 뭐 이제 벌금을 과태료 처분을 매고 있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처벌 강화가 있어야만이 개인 투자가들이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 시장 조성자 제도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는 이 이제 증권회사를 뜻하는데 선물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리스크 해칭을 위해 가지고 현물을 이제 매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증권회사 같은 게 증권거래세 등을 비과세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일본식 제도를 좀 많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식처럼 공적 기관이 그걸 대여 서비스를 해주면서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홍콩 모형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홍콩 같은 경우는 우량주를 중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가들에게 많이 연관된 그런 이제 주식에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일본식 모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조치들이 있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정국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 쪽에서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실 것처럼 공매도 허점은 보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재개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허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또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시장에 안 들어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의 증시는 공매도 금지가 끝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사실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이제 기관 투자가나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공매도에 관련돼 가지고 해제를 했을 경우에 다시
쪽 외국제 자본이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다들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EU 6개국 가운데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뭐 아시아권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변수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이 백신 개발 공급 여기에 관련돼 맞물려서 이 공매 제도에 관련된 이 재개될 시점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2차 확산, 공매도 금지 등 하반기의 가장 큰 경제 이슈는 무엇일지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내일은 빨강님께서 공매도 두렵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화력을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하반기 가장 큰 경제 이슈는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일단은 미국의 전당대회와 이제 선거가 중요하죠.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번 달 안에 이제 전당대회도 하기 때문에 공화당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네. 11월 3일에 이제 대선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 갈리게 됐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또 그렇죠. 중국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특히 백신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0월에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변수들이 아마 강력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잭슨홀 미팅과 또 미국 전당대회 대선 이슈,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이 과연 개발이 되느냐, 임상 3상에 들어가느냐 등 이런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론가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